대한 이야기를 쓰는 거냐면 설총에 대한 이야기를 쓸 거예요. 여러분 설총 혹시 아세요? 설총이 누구 아들이에요? 원효대사. 왜냐면 그 원효대사 해골물 있잖아 얘들아. 원효대사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똑똑했대. 원래 스님은 결혼할 수 없는데 원효대사랑 결혼했어. 공주랑. 이러면 공주랑 결혼했거든요. 이러면 공주님이랑 결혼했어요. 다 얻었어요. 다. 이러면 설총이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 왕이 신문왕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신문왕이 설총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여러분 이 설총이 임금님 앞에 가서 어떤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는데 그 이야기가 화왕계예요. 화왕계.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설화거든요. 설화. 그러면 이 설화의 내용을 알아야 이 화왕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94쪽에 예전 수능 특강에 들어갔던 화왕계의 작품을 넣어놨어요. 읽어보세요. 얼른. 여기 94쪽에 있는 내용. 얘들아, 자, 그럼 봐봐. 이 화왕계의 내용은 여러분 이 신문왕에게 얘들아 설총이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화왕계는 여러분 여기 왕이 있어요. 근데 이 왕에게 처음으로 다가온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 그게 누구야? 장미. 여러분 가인이 등장을 해서 여러분 이 장미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왕을 막 유혹해. 왕을 막 현혹시키는 거지. 근데 여러분 왕한테 막 좋은 말 해주고 왕한테 애교도 피우고 여러분 아양도 떤단 말이야. 근데 이 왕에게 또 한 사람이 더 등장하죠. 누구예요? 장구. 여러분 이 장구가 누구래요? 할미꽃. 근데 이 할미꽃이 와가지고는 왕한테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왕의 도리를 얘기하면서 왕을 꾸짖죠.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실로 만든 신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발이 있어도 여러분 무슨 실을 버리면 안 된다고 막 얘기를 해. 얘들아. 여러분 막 보잘것없는 걸로 만든 것도 버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아무리 예쁜 애가 있어도 여러분 이런 사람을 버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여러분 옆에서 현혹해가지고 막 아름다움으로 여러분 이 왕을 막 얘들아 미혹하는 사람이 그러면 누구라고 보는 거야? 간신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장구처럼 여러분 임금님에게 쓴소리도 하고 임금님을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이런 사람을 자기 스스로를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걸 충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왕과 간신, 왕과 충신의 관계를 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작품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글은 기본적으로 어떤 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돼? 우의적 표현이 들어가야지. 돌려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글은 우의적 표현이 들어가 있는 글이어야 해요. 그래서 임금님의 올바른 도리, 그 다음에 여러분 신하의 올바른 도리를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지. 이걸 여러분 고려시대의 이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읽고 그거에 대해서 한시로 쓴 게 화왕가예요. 그러면 이 설총이와
관련된 설화를 여러분 읽고 듣고 그걸 이렇게 노래로 만들었다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럼 한번 공부 시작해보자. 자, 전각이 깊고 엄숙한데 신하가 앞에 있어서 임금을 위해서 화음가를 노래했네. 그러면 여러분 전각, 문맥적인 의미로 봤을 때 전각이 어디예요? 왕이 있고 신하들과 있는 곳이니까 궁궐. 궁궐의 깊은 곳에 어느 한 곳을 정각이라고도 해. 그래서 여러분 얘는 궁궐이죠, 궁궐. 그러면 이 궁궐에 여러분 한 신하가 앞에 놓여 있대. 이 신하는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설총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설총이 앞에 있어서 임금님을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임금님이 누구야? 신무덩이지, 그렇지? 자,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화음계를 소설로 지어서 올렸다. 그럼 여러분 1번하고 여러분 2번은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설총이 신무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는 부분이에요. 1, 2행은. 자, 3번 갈게. 화항이 봄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 일단 화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뭐가 나오는 거야? 이 화항에 대한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지. 그러면 화항이 봄나라를 다스리니 진홍색 연자색 꽃이 가지마다 분분했어. 자, 근데 여러분 이걸 얘기하면서 여러분 어떤 말하는 방식으로 쓰냐면 뭐뭐 했어라고 하는 말하기 방식으로 여러분 말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진홍색이면 여러분 분홍색인데 완전 짙은 분홍색. 여러분 연자색은 자주색인데 좀 옅은 자주색이야. 빨간색이거든. 여러분 빨간색이에요. 누구예요? 장미. 그러면 여러분 얘는 장미를 얘기하죠. 그러면 이 장미가 가지마다 분분히 아름답게 피어있는 모습을 표현을 해. 그러니까 아까 저기 있는 가인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싱긋한 번 웃음에 온갖 교태가 생겨난대. 그러면 여러분 이 장미는 임금님 앞에서 막 싱긋싱긋 웃고 이런 막 교태 아양을 피우는 거야. 임금을 뭐 하는 행위야 얘들아? 현혹하는 행위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행위는 임금을 현혹하는 행위이고 이 행위를 여러분 지금 설총이나 이 이익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의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간신의 행위. 그래서 이걸 간신의 행위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 장미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임금의 마음이 쉽게 잘못될까봐 여러분 이걸 말하고 있는 화자가 너무 걱정이 됐다는 거예요. 자, 누가 알겠니? 골짝 속에 머리가 허연 백두홍이 노성한 군자와 같은 부류라는 걸 누가 알겠니? 여러분 이거 무슨 표현법이야? 도치, 서리.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누가 알겠니? 라고 하는 건 서리, 도치법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머리가 하얀 여러분 백두홍이 누구예요? 할미꽃. 그러면 여러분 백두홍은 할미꽃을 얘기하고 할미꽃이야. 할미꽃은 여러분 어떤 행위를 하고 있냐면 노성한 군자 같은 행위를 하고 있대. 근데 여러분 노성한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노련하고 경험이 많고 여러분 인덕이 많은 이런 행동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런 행위는 여러분 군자와 같은 행동이니까 임금을 현혹시키는 게 아니라 임금을 도와줄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임금을 보필하는 행위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거는 간신의 행위가 아니라 충신의 행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표현법 찾을게. 이름은 장미랑 할미꽃. 대조 대비. 근데 여러분 이때 이 대조는 여러분 대비는 어떤 대비라고 봐도 돼? 색채 대비 맞아. 하얀색하고 이런 저 빨간색의 색채 대비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자, 그다음에 여러분 또 대조되는 거 하나 더 찾아볼게. 여러분 현혹하는 행동. 여러분 보필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5번하고 8번도 대조가 돼야 되는 거 알겠죠? 5번, 8번 대조.
자, 그러면 9번 갈게요. 자, 봄이 와서 온갖 잡초에 함께 뒤덮여서 천갈 길이 전혀 없으니 그것을 어이하면 좋겠는가. 자, 여러분 여기서 천거가 무슨 뜻이야? 천거? 임금님이 여러분 과거 시험을 통해서 이 인재를 뽑는 게 아니라 여러분 천거, 추천을 받아서 임금의 재량으로 뽑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거에 아니면 관직에 등용되는 걸 얘기하는 거네. 그러면 관직에 등용을 해야 되는데 이 백동이 등용이 안 된대. 왜 등용이 안 되냐면 여러분 누가 덮어버렸기 때문이래요. 온갖 잡초들이. 그러면 이 잡초는 여러분 풀들이 막 무성하게 이렇게 자라니까 백동이 안 보이는 거야. 여러분 장미는 나무에서 자라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 백동은 여러분 할미꽃은 키가 요만해요. 그러면 잡초가 자라면 얘네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또 고개를 숙이고 있거든요, 이 꽃이. 그래서 여러분 꽃이 이렇게 숙여 있어. 그래서 할미꽃 같다 변한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얘가 안 보여. 그러면 얘네들이 여러분 이게 천거를 못하게 막는 방해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할미꽃이 백동이 등용되지 못하게 막는 방해물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방해물이 여러분 누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미. 얘네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얘들아 등용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 화자의 주관적인 인식이 들어가고 있는 거네. 화자는 여러분 여기 주관적 인식, 당시 여러분 이렇게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한탄, 안타까움 드러내고 있다. 주관적 인식, 현실에 대한 한탄. 여러분 이 내용 저번 시간에 배웠죠? 주관적 인식, 현실에 대한 한탄. 그럼 저번 시간에 배웠죠? 뭐랑 비슷해요? 천년민정. 거기에 얘들아 저력만 나오잖아. 나는 천리를 달릴 수 있는데 이 천리를 달릴 수 있는 나의 능력을 알아봐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등용되지 못하는 현실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랑 비슷한 방식이야. 자, 나라를 이룰지 엎을지를 일찍 구별을 해야 돼. 이 얘들아 인재가 있으면 이 인재가 여러분 나라를 번영을 시킬지 나라를 여러분 이걸 쇠락을 시킬 건지 빨리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나라의 번영과 나라의 이런 쇠락을 결정짓는 요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인재를 등용하는 거. 인재를 어떻게 등용하는지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자, 근데 여러분 12번을 봐봐. 색황이 어찌 현인을 가까이 하는 것만 하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색황이라고 하는 뜻을 보세요. 색황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색을 추구하는 왕이야. 여러분 선생님 고전 시간에 고전 소설에서 색이 뭐라고? 여자. 그러면 여자만 탐하는 여러분, 즉 가인, 아름다운 여러분 이 장미만 탐하는 여러분 이 왕이 어찌 현인, 뛰어난 인재들을 가까이 하는 것만 하겠습니까?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연산군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연산군은 폭군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주변에 충신이 없었어요? 있죠. 그래서 목이 달아난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렇게 죽을 걸 알면서도 충원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왕이 바뀌지 않으면 나라가 결국은 쇠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인재를 등용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 저렇게 얘들아 색을 가까이 하고 있는 저런 여러분 왕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 아무리 인재가 붙어도 쓸모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화자가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여러분 아까 뒤에 백동이 얘기한 거 봐봐. 백동은 여러분 임금의 도리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러면 여러분 우선은 나라가 번영하려면 뭘 해야 된다? 임금의 도리부터 임금이 올바른 여러분 행위부터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임금의 도리가 잘 지켜지면 그 뒤에 인재가 등용이 되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임금님만 여러분 멀쩡하면
그러면 좋은 여러분 신하들은 당연히 발굴될 수밖에 없죠. 임금님이 잘 뽑는데. 자, 그래서 이러면 이 12번 여기 가지고 이 한마디의 미혹, 이런 미혹은 현혹되고 여러분 지금 혼란스러웠던 그것이 풀린 신라의 임금이 계림을 풍동시켜서 태화를 이루었네. 그럼 여러분 이때 신라의 임금이 누구예요? 신무당.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3번부터 12번까지가 여러분 뭐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화한기에 있었던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13번부터 여러분 선생님이 16번까지 읽을 거거든요. 그러면 13번부터 16번까지는 설총이 신문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볼게. 이러면 이 신문왕이 계림이 여러분 뭐래? 신라, 그렇지, 신라의 다른 이름이잖아. 그러면 이 신라를 풍동시켜. 풍동이라는 건 여러분 좋은 바람이 일어나게끔 만드는 거야. 그거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발전시킨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 신라를 발전시켜서 여러분 태화를 이루었대요. 태평성대.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되었으니, 그래서 여러분 임금이 얘들아 뭐 한 거야? 미혹이 풀린 거잖아. 올바른 도리를 했죠. 도리를 하니까 산과 들을 다니면서 꽃향기를 모으기 시작하더래요. 임금님이. 그러면 이 꽃향기는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인재. 그치? 뛰어난 인재. 이 뛰어난 인재를 모으니 여러분 선생님 위로 올릴게. 난상과 부약이 빽빽하게 늘어섰네. 자, 이러면 난손이 뭐래요 여러분? 난초. 그치? 그 다음에 여러분 두약은 향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향을 내는 애들이니까 난초도 향이 잘 나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꽃향기를 계속 모은다는 거야. 그럼 이 꽃향기가 빽빽하게 늘어났다는 건 뛰어난 인재들이 많아졌다. 이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얘네도 인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를 한 거고. 자, 17번부터 이러면 18번까지는 뭘 얘기하는지 보자. 훌륭해라. 당시의 설총 스승이여. 보물피리 소리에 온갖 풍파가 터졌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 설총을 막 칭찬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화자의 뭐예요? 주관적 인식. 이러면 판단을 제시하고 있는 거지. 화자의 주관적 인식을 드러낸다. 그러면 이 주관적 인식에서 당시 설총 스승이여 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에서 무슨 태도가 나타나야 되더라? 예찬, 그치? 그러면 이 예찬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슨 표현법 썼어? 두 개 썼는데 도노. 근데 아까 선생님 도노는 감정을 얘기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영탄이에요. 그러면 이 도노법이 영탄법을 만들어내고 있다. 나의 감탄, 예찬의 감탄. 보물피리 소리에 온갖 풍파가 멎었대. 그러면 여러분, 자, 이거는 지금 비유적 표현인데요. 이걸 알려면 여러분 그 신라 시대에 설화를 하나 아셔야 돼요. 신라는 여러분 아주 옛날부터 국보로 여러분 만파신이죠. 설화를 가죠. 그럼 만파신적은 신라의 얘들아 그 나라에 내려오는 여러분 나라의 보물이야. 그래서 여러분 얘가 필인데요. 여러분 왜구가 침략하면 여러분 이 피리를 한번 불면 왜구가 그냥 자기대로 물러나더래. 여러분 가뭄이 들거나 이런 비가 너무 많이 올 때 이런 피리를 불면 자연재해가 다 해소가 되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피리는 나라의 위기를 뭐 해주는 애야 얘들아? 해소해주는 피리였어. 근데 이걸 잃어버렸대. 이 설환이가 그러겠지 얘들아? 그러면 이 온갖 풍파라는 건 나라의 위기를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 나라의 위기를 먹게 해준 게 만파신적, 보물 같은 피리 소리라는 건데 여기서는 여러분 보물이 누굴까요? 이 피리가 설총이죠. 설총이 말 한마디를 했기 때문에 임금님이 올바르게 바뀌었고 그러니까 나라가 아까 태화해졌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 그러면 이게 얘들아 원관념이 누구냐면 설총 혹은 설총이 말한 화학의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설총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뒤에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여러분 우선 첫 번째 얘는 의인법을 쓰죠. 왜냐면 꽃을 사람처럼 계속 표현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어떤 표현? 우의적 표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이 충신과 간신의 행위들을 대조 대비 보여주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도노법하고 영산법 같이 쓸게요. 네 번째, 서리. 질문을 계속 던진 선생님 서리를 따로 적지 않았지만 질문을 하면서 서리법 적었다. 도치랑 서리법 있었잖아. 그래서 여러분 서리랑 도치법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지. 자, 마지막 여러분 창작의도로 한번 가볼게. 여러분 창작의도는 여러분 두 가지 의도가 있어. 자, 첫 번째, 여러분 올바른 신하의 자세란. 근데 여러분 신하의 자세만 얘기하고 있어요? 올바른 임금의 자세도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신하와 임금의 여러분 올바른 도리, 태도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뛰어난 신하들이 나라를 얘들아 번영시킨다고 하는 게 아니지. 누가 얘들아 잘 돼 있어야 여러분 나라가 번영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올바른 임금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기훈학 여러분 그 마지막 주제통합에 공자, 순자, 묵자 나왔을 때 무슨 정치? 왕도 정치. 그치? 왕도 정치를 추구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작품은 이런 의도로 여러분 얘기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간신 같은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경계의 목적으로 이 작품을 쓴 거네. 근데 여러분 할미꽃이나 여러분 신무당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교훈을 제시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경계와 교훈의 목적에 의해서 창작을 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요. 경계, 그 다음에 교훈.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하면 고전 시간은 여러분 선생님 적용학습에서 중요한 것들은 좀 많이 다 했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딜 보냐면 여러분 수학습관 독서를 보세요.